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소위 잠수 이별을 당한 후 그 사람이 SNS에서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혹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연락을 끊고 사라진 그 사람은 결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의 폭풍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연락을 끊은 후 겪게 되는 실제 심리적 여정, 그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모습은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회피형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에 대해 한 가지 큰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냉정하고 마음이 없으며 애초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손이 데일 듯 뜨거워지면 보통은 컵을 내려놓겠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컵을 더 꽉 쥐고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컵 전체를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감정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밀감이라는 감정이 너무 뜨겁고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조절하는 대신 관계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겪는 구체적인 심리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안도감의 시기. 이별 후 첫 2주 동안 당신을 떠난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로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됐다 와 같은 축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파티를 열거나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느낌은 하루 종일 발을 꽉 조이던 신발을 벗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 신발이 얼마나 발을 아프게 했는지는 벗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안도감은 그들이 감정적 질식이라고 느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관계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상처받거나 통제당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역시 혼자인 게 편해. 관계는 너무 복잡해 라거나 이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야 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이것은 떠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정교한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안도감을 느끼는 시기에도 그들은 완벽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듯한 찝찝한 느낌이 계속 남습니다. 마치 외출했는데 가스 불을 껐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 일부이지만 그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몰입과 도피의 시기 초기의 안도감이 서서히 사라지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바로 몰입과 도피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당신은 그들이 갑자기 SNS 활동을 폭발적으로 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늘리고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급하게 데이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잊고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를 잊기 위해 더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덮으려 해도 원래의 노래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단지 듣기 어렵게 만들 뿐이죠. 이 단계에서 그들은 당신 없이 더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되찾은 자유, 피하게 된 감정 소모 등을 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들은 관계의 긍정적인 면은 철저히 무시한 채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능숙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의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의 애착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생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파트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일 때 사실은 아무렇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게 누를수록 비치볼은 더 강하게 튀어 오르려고 하고 결국에는 팔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3단계, 현실 자각의 시기 이제 상황이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리했거나 혹은 회피형 파트너가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도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 2달간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친 후 무언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몰두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새롭게 만나던 사람도 당신과는 비교가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점차 고독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득 당신의 웃음소리가 떠오르고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이 그리워지고 아팠을 때 당신이 곁을 지켜주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기억들이 이제 와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관계 중에 그들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필터가 걷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내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신과 다시 연결되려는 애착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어쩌면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방어기제가 위험 신호를 격렬하게 울려댑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은 전화해봐. 보고 싶잖아.
함께일 때 더 행복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절대 안 돼. 얼마나 숨 막혔는지 잊었어? 그 사람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원했는지 기억해. 라고 소리칩니다. 이 내면의 싸움은 엄청나게 지치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피형인 사람들이 연락할 듯 말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고 당신의 집 근처를 차로 지나가지만 멈추지는 않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묻고는 정작 답에는 관심 없는 척하는 행동들 모두 이 내면의 전쟁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나 헌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조건이 붙어 있었거나 통제적이거나 혹은 일관성이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어느 날은 아주 사랑이 넘치다가 다음 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그 상처를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교육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인 친밀감을 원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할 때마다 당신이 자신을 가두려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옛 연인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내면적 싸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상처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사랑을 주어도 그들 스스로가 자신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젠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바로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패턴을 일찍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락을 끊은 그 사람은 결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에게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 사이에서 치열한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할 만큼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신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패턴을 마주하고 성장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은 당신 자신의 성장과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과 미래의 관계를 위해 훨씬 더 단단한 기반을 다져놓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매일매일 꾸준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치유를 마친 그 사람에게서 오든 혹은 이미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된 다른 누군가에게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소위 잠수 이별을 당한 후 그 사람이 SNS에서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혹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연락을 끊고 사라진 그 사람은 결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의 폭풍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연락을 끊은 후 겪게 되는 실제 심리적 여정, 그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모습은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회피형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에 대해 한 가지 큰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냉정하고 마음이 없으며 애초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손이 데일 듯 뜨거워지면 보통은 컵을 내려놓겠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컵을 더 꽉 쥐고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컵 전체를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감정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밀감이라는 감정이 너무 뜨겁고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조절하는 대신 관계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겪는 구체적인 심리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안도감의 시기. 이별 후 첫 2주 동안 당신을 떠난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로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됐다 와 같은 축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파티를 열거나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느낌은 하루 종일 발을 꽉 조이던 신발을 벗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 신발이 얼마나 발을 아프게 했는지는 벗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안도감은 그들이 감정적 질식이라고 느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관계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상처받거나 통제당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역시 혼자인 게 편해. 관계는 너무 복잡해 라거나
이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야. 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이것은 떠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정교한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안도감을 느끼는 시기에도 그들은 완벽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듯한 찝찝한 느낌이 계속 남습니다. 마치 외출했는데 가스 불을 껐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 일부이지만 그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몰입과 도피의 시기 초기의 안도감이 서서히 사라지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바로 몰입과 도피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당신은 그들이 갑자기 SNS 활동을 폭발적으로 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늘리고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급하게 데이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잊고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를 잊기 위해 더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덮으려 해도 원래의 노래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단지 듣기 어렵게 만들 뿐이죠. 이 단계에서 그들은 당신 없이 더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되찾은 자유, 피하게 된 감정 소모 등을 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들은 관계의 긍정적인 면은 철저히 무시한 채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능숙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의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의 애착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생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파트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일 때 사실은 아무렇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게 누를수록 비치볼은 더 강하게 튀어 오르려고 하고 결국에는 팔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3단계, 현실 자각의 시기. 이제 상황이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리했거나 혹은 회피형 파트너가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도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 2달간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친 후 무언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몰두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새롭게 만나던 사람도 당신과는 비교가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점차 고독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득 당신의 웃음소리가 떠오르고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이 그리워지고 아팠을 때 당신이 곁을 지켜주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기억들이 이제 와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관계 중에 그들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필터가 걷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내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신과 다시 연결되려는 애착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어쩌면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방어 기제가 위험 신호를 격렬하게 울려댑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은 전화해봐. 보고 싶잖아. 함께일 때 더 행복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절대 안 돼. 얼마나 숨 막혔는지 잊었어? 그 사람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원했는지 기억해. 라고 소리칩니다. 이 내면의 싸움은 엄청나게 지치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피형인 사람들이 연락할 듯 말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고 당신의 집 근처를 차로 지나가지만 멈추지는 않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묻고는 정작 답에는 관심 없는 척하는 행동들 모두 이 내면의 전쟁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나 헌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조건이 붙어 있었거나 통제적이거나 혹은 일관성이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어느 날은 아주 사랑이 넘치다가 다음 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곧 상처를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교육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인 친밀감을 원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할 때마다 당신이 자신을 가두려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옛 연인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내면적 싸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상처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사랑을 주어도 그들 스스로가 자신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젠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바로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패턴을 일찍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락을 끊은 그 사람은 결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에게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 사이에서 치열한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할 만큼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신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패턴을 마주하고 성장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은 당신 자신의 성장과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과 미래의 관계를 위해 훨씬 더 단단한 기반을 다져놓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매일매일 꾸준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치유를 마친 그 사람에게서 오든 혹은 이미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된 다른 누군가에게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소위 잠수 이별을 당한 후 그 사람이 SNS에서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혹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연락을 끊고 사라진 그 사람은 결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의 폭풍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연락을 끊은 후 겪게 되는 실제 심리적 여정, 그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모습은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회피형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에 대해 한 가지 큰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냉정하고 마음이 없으며 애초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손이 데일 듯 뜨거워지면 보통은 컵을 내려놓겠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컵을 더 꽉 쥐고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컵 전체를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감정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밀감이라는 감정이 너무 뜨겁고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조절하는 대신 관계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겪는 구체적인 심리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안도감의 시기 이별 후 첫 2주 동안 당신을 떠난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로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됐다 와 같은 축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파티를 열거나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느낌은 하루 종일 발을 꽉 조이던 신발을 벗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 신발이 얼마나 발을 아프게 했는지는 벗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안도감은 그들이 감정적 질식이라고 느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관계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상처받거나 통제당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역시 혼자인 게 편해. 관계는 너무 복잡해 라거나 이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야 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이것은 떠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정교한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안도감을 느끼는 시기에도 그들은 완벽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듯한 찝찝한 느낌이 계속 남습니다. 마치 외출했는데 가스 불을 껐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 일부이지만 그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몰입과 도피의 시기 초기의 안도감이 서서히 사라지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바로 몰입과 도피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당신은 그들이 갑자기 SNS 활동을 폭발적으로 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늘리고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급하게 데이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잊고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를 잊기 위해 더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덮으려 해도 원래의 노래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단지 듣기 어렵게 만들 뿐이죠. 이 단계에서 그들은 당신 없이 더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되찾은 자유, 피하게 된 감정 소모 등을 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들은 관계의 긍정적인 면은 철저히 무시한 채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능숙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의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의 애착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생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파트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일 때 사실은 아무렇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게 누를수록 비치볼은 더 강하게 튀어 오르려고 하고 결국에는 팔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3단계, 현실 자각의 시기 이제 상황이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리했거나 혹은 회피형 파트너가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도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 2달간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친 후 무언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몰두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새롭게 만나던 사람도 당신과는 비교가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점차 고독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득 당신의 웃음소리가 떠오르고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이 그리워지고 아팠을 때 당신이 곁을 지켜주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기억들이 이제 와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관계 중에 그들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필터가 걷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내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신과 다시 연결되려는 애착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어쩌면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방어기제가 이염 신호를 격렬하게 울려댑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은 전화해봐. 보고 싶잖아. 함께일 때 더 행복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절대 안 돼. 얼마나 숨 막혔는지 잊었어? 그 사람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원했는지 기억해. 라고 소리칩니다. 이 내면의 싸움은 엄청나게 지치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피형인 사람들이 연락할 듯 말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고 당신의 집 근처를 차로 지나가지만 멈추지는 않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묻고는 정작 답에는 관심 없는 척하는 행동들 모두 이 내면의 전쟁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나 헌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조건이 붙어 있었거나 통제적이거나 혹은 일관성이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어느 날은 아주 사랑이 넘치다가 다음 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곧 상처를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교육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인 친밀감을 원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할 때마다 당신이 자신을 가두려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옛 연인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내면적 싸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상처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사랑을 주어도 그들 스스로가 자신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젠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바로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패턴을 일찍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락을 끊은 그 사람은 결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에게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 사이에서 치열한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할 만큼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당신에게 연락을 할지 여부는 전적으로 자신의 패턴을 마주하고 성장하려는 그들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 사실을 이해했다고 해서
그들이 변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건강한 일은 당신 자신의 성장과 치유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좋은 일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더라도 당신은 이미 자기 자신과 미래의 관계를 위해 훨씬 더 단단한 기반을 다져놓았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두려움 때문에 당신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은 매일매일 꾸준하고 진심 어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그 사랑이 치유를 마친 그 사람에게서 오든 혹은 이미 당신을 온전히 사랑할 준비가 된 다른 누군가에게서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바라며 이 지혜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신다면 저희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혹시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설명도 없이 당신의 삶에서 사라져버린 그 사람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소위 잠수 이별을 당한 후 그 사람이 SNS에서는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모습에 혹은 이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같은 모습에 더 큰 상처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아마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사람 머릿속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에 잠 못 이루고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그동안 가져왔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연락을 끊고 사라진 그 사람은 결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면의 폭풍우를 겪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이 연락을 끊은 후 겪게 되는 실제 심리적 여정, 그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표면적인 모습은 진실의 아주 작은 조각에 불과합니다. 첫 번째, 회피형 행동 뒤에 숨겨진 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회피형 성향의 파트너에 대해 한 가지 큰 오해를 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연락을 끊으면 사람들은 보통 그들이 냉정하고 마음이 없으며 애초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고 단정짓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높은 곳을 무서워하는 사람에게 산에 대한 애정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진실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합니다. 회피형인 사람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서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감정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주 뜨거운 커피가 담긴 컵을 들고 있다고 말입니다. 손이 데일 듯 뜨거워지면 보통은 컵을 내려놓겠지만 이들은 오히려 그 컵을 더 꽉 쥐고 버티다가 결국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순간이 오면 컵 전체를 멀리 던져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감정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친밀감이라는 감정이 너무 뜨겁고 강렬하게 느껴져서 그것을 조절하는 대신 관계 자체를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이 겪는 구체적인 심리 변화를 3단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1단계, 안도감의 시기 이별 후 첫 2주 동안 당신을 떠난 그 사람은 아마도 당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감정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바로 안도감입니다. 하지만 이 안도감은 우리가 생각하는 해방됐다 와 같은 축하의 의미가 아닙니다. 파티를 열거나 기뻐하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오히려 이 느낌은 하루 종일 발을 꽉 조이던 신발을 벗었을 때의 느낌과 비슷합니다. 그 신발이 얼마나 발을 아프게 했는지는 벗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처럼 말이죠. 이 안도감은 그들이 감정적 질식이라고 느꼈던 상황에서 벗어났다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관계는 점점 더 강렬해지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너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연결되고 싶다는 마음과 동시에 상처받거나 통제당할지 모른다는 뿌리 깊은 두려움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들의 뇌에서 일어나는 일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만들어 들려주기 시작합니다. 역시 혼자인 게 편해. 관계는 너무 복잡해 라거나 이제 나 자신에게 집중할 시간이야 와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온전한 진실도 아닙니다. 이것은 떠나기로 한 자신의 결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마음이 만들어낸 정교한 자기방어 기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안도감을 느끼는 시기에도 그들은 완벽한 평화를 누리지 못합니다. 마음 한구석에는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잊어버린 듯한 찝찝한 느낌이 계속 남습니다. 마치 외출했는데 가스불을 껐는지 기억나지 않을 때처럼 말이죠. 그것이 바로 사실은 당신을 그리워하는 그들의 마음 일부이지만 그들은 그 감정을 억누르기 위해 초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2단계, 몰입과 도피의 시기 초기의 안도감이 서서히 사라지면 회피형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다른 무언가에 자신을 던져버립니다. 바로 몰입과 도피의 단계입니다. 바로 이 시기에 당신은 그들이 갑자기 SNS 활동을 폭발적으로 하거나 친구들과의 약속을 늘리고 일에 미친 듯이 몰두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과 급하게 데이트를 시작하는 모습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면 그들은 당신을 완전히 잊고 앞으로 나아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필사적으로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맴도는 노래를 잊기 위해 더 시끄러운 음악을 트는 것과 같습니다. 더 큰 소리로 덮으려 해도 원래의 노래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합니다. 단지 듣기 어렵게 만들 뿐이죠. 이 단계에서 그들은 당신 없이 더 행복하다고 스스로를 설득할지도 모릅니다. 혼자가 되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 되찾은 자유, 피하게 된 감정 소모 등을 의식적으로 떠올립니다. 그들은 관계의 긍정적인 면은 철저히 무시한 채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키는데 아주 능숙해집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회피형 애착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의 위협을 느낄 때 자신의 애착 시스템을 비활성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생존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파트너에 대한 생각과 감정을 의식적으로 억제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렇지 않아 보일 때 사실은 아무렇지 않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지만 억압에는 한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것입니다. 물속에서 비치볼을 억지로 누르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세게 누를수록 비치볼은 더 강하게 튀어 오르려고 하고 결국에는 팔에 힘이 빠지게 됩니다. 3단계, 현실 자각의 시기. 이제 상황이 정말로 흥미로워지는 단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보지 못하는 단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계가 오기 전에 이미 마음을 정리했거나 혹은 회피형 파트너가 또 다른 새로운 관계로 도피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약 2달간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도망친 후 무언가 변화가 시작됩니다. 이제 더 이상 다른 것에 몰두해도 예전만큼 효과가 없습니다. 새롭게 만나던 사람도 당신과는 비교가 됩니다. 그토록 원했던 자유는 점차 고독감으로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제대로 마주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관계를 잃은 것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한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문득 당신의 웃음소리가 떠오르고 당신이 주었던 안정감이 그리워지고
아팠을 때 당신이 곁을 지켜주었던 순간들이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이런 기억들이 이제 와서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관계 중에 그들을 짓누르던 두려움과 불안이라는 필터가 겉였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단계에서 그들의 내면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당신과 다시 연결되려는 애착 시스템이 작동합니다. 이 부분은 당신을 그리워하고 좋았던 시절을 기억하며 어쩌면 연락하고 싶다는 충동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방어기제가 위험 신호를 격렬하게 울려댑니다. 마치 머릿속에서 두 사람이 끊임없이 논쟁을 벌이는 것과 같습니다. 한 명은 전화해봐. 보고 싶잖아. 함께일 때 더 행복했어. 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면 다른 한 명은 절대 안 돼. 얼마나 숨 막혔는지 잊었어? 그 사람이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원했는지 기억해. 라고 소리칩니다. 이 내면의 싸움은 엄청나게 지치고 소모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회피형인 사람들이 연락할 듯 말 듯한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메시지를 썼다가 지우기를 반복하고 당신의 집 근처를 차로 지나가지만 멈추지는 않고 공통의 친구에게 당신의 안부를 묻고는 정작 답에는 관심 없는 척하는 행동들 모두 이 내면의 전쟁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이나 헌신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너무 의존하게 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잃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대개 어린 시절의 경험에서 비롯됩니다. 사랑의 조건이 붙어 있었거나 통제적이거나 혹은 일관성이 없었던 경험 말입니다. 어쩌면 부모님이 어느 날은 아주 사랑이 넘치다가 다음 날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 너무 가까워지는 것은 그 상처를 의미한다는 것을 배웠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누군가를 필요로 하는 것은 나약함의 증거라고 교육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이 감정적인 친밀감을 원할 때마다 그것을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위협으로 느낍니다. 당신이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어 할 때마다 당신이 자신을 가두려 한다고 느낍니다. 당신이 감정을 표현할 때마다 똑같이 해야 한다는 압박감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당신에게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당신의 옛 연인이 겪고 있는 이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람을 되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그 사람의 행동이 당신의 가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전적으로 그 사람 자신의 내면적 싸움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당신은 그 상처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멈출 수 있게 됩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에서 구해줄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큰 사랑을 주어도 그들 스스로가 자신 안에서 안전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소용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언젠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당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하염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과 그 사람 모두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행동은 바로 당신 자신의 치유와 성장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의 애착 유형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의 인정이 없어도 스스로를 충분히 사랑하는 법을 배우세요. 그리고 미래에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러한 패턴을 일찍 알아차리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락을 끊은 그 사람은 결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자유를 만끽하며 당신에게서 벗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연결되고 싶은 욕구와 상처받기 싫은 두려움 사이에서 치열한 내면의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도 너무나 지치고 힘든 과정입니다.
그들은 스스로에게조차 인정하지 못할 만큼 당신을 그리워하고 당신이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당신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들이